안녕하십니까. 전공 스포츠 영어 3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차에는 이제 해부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어깨 관절부터 이제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뭐 어깨 이외에도 뭐 경추나 그리고 이제 뭐 팔꿈치 그리고 뭐 앵클, 무릎 그리고 뭐 되게 다양하게 파트가 있는데 저번에 수업 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카톡을 제가 보내달라고 했던 거 다 이제 감안해가지고 이번에도 수업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좀 난이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절을 했는데 뭐 이번 수업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수업을 들어보시고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이제 4주차 수업부터 이렇게 또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참고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만들 예정이니 한번 이제 알려주세요. 이거는 이제 뭐 뜬금없이 갑자기 뭐 도수치료 실손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진인데 이게 뭐 다름이 아니라 이제 이런 실손보험 청구가 어려워진다는 게 요즘 되게 좀 핫 이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파가 되게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합니다. 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보면은 뭐 진짜로 뭐 이득이 많이 없어진다면은 뭐 기타 운동센터 같은 데도 많이 이제 파생이 되시겠죠? 오시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지금 이거 마찬가지로 뭐 스포츠 재활 쪽도 이제 병원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수익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이 외부에 좀 이제 그런 전문 센터들이 많이 좀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체육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많은 이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 시절에 좀 많이 공부를 해 놓으면은 나중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깨 관련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제 어깨, 이 뼈. 자, 보시면은 이렇게 클라비클, 스카플라, 그리고 휴머러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뼈가 보이시죠? 이 쇄골과 이제 여기 견갑골 그리고 휴머러스. 근데 사실 이게 사진이 이렇게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이쪽에 있는 이 스터넘까지, 이 흉골까지 같이 이렇게 보시는 거가 원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적이고요. 자, 보시면은 이 스카플라 이거 되게 엄청나게 이제 나중에 엄청 많이 들으실 거고 중요한 네, 이 뼈인데요. 이 견갑골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이제 상완골과 쇄골 사이에 이제 크고 평평하며 삼각형 모양의 뼈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이 뼈는 이제 이 옆에 있는 이 휴머러스를 이제 안정화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상완골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이고요. 뭐 여기에 텍스트에는 있지 않지만은 이 전방 표면이 오목하고 후방 표면은 이제 볼록한 뼈로 이 견갑골은 이제 해부학적으로 관절화 상완관절과 이제 견쇄 관절의 이제 일부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은 이 견갑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쇄골을 따라 가지고 이제 흉쇄관절을 통해 이 중촉골격 저희 저번에 배웠던 액시얼 스켈레톤에 부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견갑골은 이제 뭐 이 여기서 이제 이 추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흉곽 후방 측면에 뭐 승모근이나 능형근, 정거근을 이제 통해서 부착되고 이 견갑골은 이제 상대적으로 제한된 뼈에 이 부착 으로 인해서 이제 가동성과 안정성을 이제 대부분 근육의 이제 활성화에 의존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견갑골의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가지고 이제 뭐 운동 지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뼈, 이 스카플라는 이제 좀 중요한 걸로 일단은 이제 인지를 하고 이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되세요. 일단은 뭐 이렇게 천천히 뼈부터 한번 보시면 되시니까요. 자, 여기 노란 색깔 이 휴머러스. 자, 보시면은 이 상안을 구성하는 뼈이고요. 이 상안골에 이제 보시면은 이 방구 모양의 골두가 이 견갑골 이 관절화와 견관절을 이루어서 이제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이제 볼앤 소켓 관절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팔의 이 가동 범위가 이제 아주 크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휴머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 뼈 이 자체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쪽을 이제 같이 봐주시면은 이게 제가 좀 이제 쉽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휴머러스와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이제 어떻게 결합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거는 어차피 다음 페이지에서 넘어가시면은 이제 아마 보시면 되실 겁니다. 일단은 뼈 이름부터 한번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클라비클, 이제 쇄골인데 뭐 콜라본이라고도 하죠. 이제 쇄골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깨와 이제 흉곽 상단 사이에 위치한 이제 길고 가는 뼈이고, 이 쇄골은 이제 몸에서 떨어져 있을 때 이제 팔을 지지하고 이제 제자리에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쇄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보면은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쇄골 위치가 이제 보면은 이제 평행하지 않다. 둘이 막 이제 어니분하다. 이렇게 어깨가 막 비대칭이다.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게 좀 부정적인 여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샤워하실 때 한번 이제 이 쇄골의 위치 같은 거를 파악하시면은 어디가 뭐 떨어져 있고 어디가 올라가 있고 이런 거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 저희가 이제 해부학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깨를 생각할 때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막 예를 들어서 뭐 프레스나 뭐 레터럴 레이즈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단순히 그냥 어깨 이 삼각근만 보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 숄더 거들 그리고 이제 숄더 조인트로 나뉩니다. 이제 한글로 말하면은 이제 숄더 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갑대라 그러죠. 그리고 숄더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 관절이라고 하고요. 이 숄더 거들에 이제 보신 바와 같이 뭐 견갑골 그리고 쇄골, 흉골, 그다음에 이제 스터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이제 두 개의 관절 여기 보시면 이제 스터너 클라비컬 그리고 이제 아크로미오 클라비컬러 조인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고요. 그냥 SC 조인트 그리고 이제 AC 조인트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뒷파트에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 이제 숄더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카플라, 휴머러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GH 조인트 이렇게 한 개 관절로 구성이 된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이제 이해하시기가 앞으로 편하실 겁니다. 자, 스터너 클라비클러 조인트 이제 SC 조인트 흉쇄 관절이라고 해요. 한글로 흉쇄 관절. 그러니까 이 흉쇄 관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되시는데 이제 이 흉골에 이제 이 흉골병 그리고 이제 쇄골의 이제 내측 측면과 결합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마나브리엄 오브 더 스터넘이라고 써 있잖아요. 마나브리엄 이제 흉골병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only through articulation connecting이라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것만 봐도 이제 이해가 될 수는 있는데 이걸 좀 디테일하게 말하자면은 이 저번에 이제 배우셨던 이제 팔다리 뼈대를 몸통 뼈대와 연결시키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팔의 바닥관절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초록 색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걸 연결을 해준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이 사진에는 지금 이 뼈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거만 보시면 당연히 알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뭐 리가멘트나 이제 머슬 같은 거를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인대들이랑 근육들로 이 부분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안정성이 많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텍스트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고 이 ST 조인트라고 하고요. 한글로는 이제 견갑 흉곽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ST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특이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관절의 특성, 뭐 인대나 뭐 관절랑 활액막, 윤활렉 등등 이런 관절 구성 요소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정한 이제 해부학적 관절은 아니에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펑션 같은 경우 기능적으로는 관절로 분류되지만 이제 해부학적으로는 이제 아니라고 이제 다 말을 하죠. 그러니까 견갑골과 흉곽이 만나는 이제 과자 관절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게 지금 여기 이걸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후방에서 보면은 좀 이해가 편하시고요. 어깨 이제 보면 이 전면에서 보면은 잘 모르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ST 조인트라고 이제 구글링 같은 거 검색하시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편하게 이해하시기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ST 조인트는 AC 조인트와 이제 S 조인트와의 상호 오존적인데 왜냐면은
이 견갑골이 이제 견봉돌기에 의해서 쇄골의 외측 말단에 그리고 A시 관절을 통해 이제 부착이 된다.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쇄골은 차례로 S시 관절을 통해서 이제 흉골병을 이제 붙어가지고 축골격에 이제 부착이 되기 때문에 이 ST 조인트의 이런 움직임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이게 사실 이게 기능의 부학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좀 디테일하게 배우실 거고 지금은 사실 그냥 이제 이 ST 조인트 이 견갑 흉곽 관절 이거만 좀 견흉 관절만 이제 이미 알고 계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를 뭐 풀 텍스트로 뭐 아크로미오 클라비큘러 조인트라고 하진 않고 A, C 조인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견쇄 관절이라고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뭐 견갑골의 견봉돌기와 쇄골의 이제 가쪽 끝부분과 만나서 이제 관절을 형성하고 이제 글라이딩 그리고 이제 플레인 스타일의 이제 윤활 관절인데 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견갑골을 이제 쇄골에 부착시키고 몸통으로부터 상지를 연결해주는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해요. 이제 흔히 말해서 뭐 아탈구 같은 거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견쇄관절 이제 이 간격이 넓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깨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스타빌리티가 되게 이제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견쇄관절의 어떻게 보면 이 간격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그냥 GH 조인트 이렇게 그냥 좀 이해하시면 되시고 GH 조인트는 이제 뭐 관절화 상한 관절 한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관절화와 이제 휴머러스 헤드가 결합해서 이제 관절을 구성하며 신체에서 움직이기 이제 가장 쉽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가장 또 불안정하고 흔하게 이제 탈구되는 관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볼앤 소켓 조인트이고 이 휴머러스 헤드가 이 관절화보다 이 휴머러스 헤드보다 이제 관절화가 작아서 안정성이 이제 낮은 겁니다. 얘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진만 봐도 여기 보이시죠? 이게 큰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레스팅 포지션 오브 스카플라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뒷면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회복 이제 그냥 이제 사람을 딱 보면은 이 견갑골이 지금 보시면은 이 흉추의 이제 2번 그리고 이제 뭐 7번 이 사이 외측 이제 보면은 대략 뭐 한 5cm 정도 위치를 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상면으로 한 10도에서 한 20도 정도 이제 안테리어 틸트 돼 있고요. 전방 경사 되어 있고 관상면으로는 뭐 30에서 한 40도 정도 내측 경사 그리고 10도에서 이제 20도 상방회전 되어 있고 이제 뭐 사람마다 이제 크기가 다릅니다. T2부터 뭐 T7 그리고 뭐 T9까지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이 견갑골의 이 정상 위치에서 뭔가 이제 뭐 문제가 얘네가 뭐 내려간다든지 옆으로 벌려진다든지 위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정말 많은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근골격계에 대한 문제점들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치가 상당히 많이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 견갑대 위치 같은 거 이제 파악하는 거는 나중에 조금 이제 알고 계시면 많이 좋으실 것 같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숄더 플렉션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굴곡이죠. 숄더 익스텐션 뭐 신전 뒤로 이제 빠지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에비덕션 그리고 어덕션 그리고 외전 내전 얘는 굴곡 신전 그리고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 그러니까 내외전 그리고 이제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리고 외전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움직임들 저번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파악을 하고 계시면은 많이 좋으세요. 지금 보면은 이 숄더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이 스카플라가 이 견갑골이 뭐 이제 뭐 엘리베이션 위로 올라가고 뭐 어버드 로테이션 그리고 뭐 상방회전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디프레션 뭐 하강 다운워드 로테이션 뭐 하방회전 된다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돼 가지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뒤에서 보면은 사실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이렇게 텍스트만 봤을 때는 사실 이해가 되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자 보시면은
이 견갑골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엘리베이션 하면은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으쓱. 그리고 이제 디프레이션 하면은 하강하니까 밑으로 쑥 내려가고요. 그리고 어덕션 하면은 이제 리트랙션 모이죠. 이렇게 서로. 그리고 이제 다운워드 로테이션 이렇게 안쪽으로 이게 하방회전 하는 거. 그리고 어버드 로테이션 상방회전. 그리고 이제 에비덕션 전인데 이렇게 앞으로 이제 옆으로 이제 멀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움직임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셔야 돼요. 이 견갑골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이제 이 수업 끝날 때 좀 퀴즈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견갑 상한 리듬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 움직임 각도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기에 있는 이제 근육을 그냥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되시는데 이 팔을 180도 올릴 때 이 상한골의 움직임이 120도, 견갑골은 이제 60도의 2대1의 비율로 움직임을 갖는 것을 말해요. 견갑 상한 리듬이라는 게.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서 이제 90도까지의 뭐 움직임에서는 이제 견관절의 이제 외전과 이 GH 조인트에서는 한 60도 정도의 외전, 그리고 이제 ST 조인트에서는 이제 30도 상방회전이 합해지고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약 30도의 상방회전은 이제 흉쇄관절 20에서 한 25도, 거상과 이제 견쇄관절에서는 한 5도에서 10도 정도 상방회전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후기 단계 90에서 이제 180도까지의 견관절 외전에서는 관절하 상한관절이 이제 60도 외전이랑 견흉관절에서 30도 상방회전이 합해져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약 30도의 상방회전은 흉쇄관절 5도에서 10도의 거상, 견쇄관절 20에서 한 25도의 상방회전이 동시에 일어나고요. 이러한 이제 상방회전을 일으키는 근육으로는 이제 상부 승모근, 뭐 하부 승모근, 정거근 이런 근육들의 이제 협력 작용이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이제 깨지거나 이제 뭐 흔히 말해서 뭐 근육의 뭐 약화나 과열성화 이런 것 때문에 움직임이 깨지고 이러면은 당연히 뭐 이 페인 같은 거 통증이 발생할 리스크가 엄청 커져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기능 해부학을 나중에 보실 때 어차피 뭐 자연스럽게 아실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하셔서 견갑 상완 리듬이라고 좀 알아두시면 되시고 이거에 대한 부가 설명은 제가 여기 밑에 이 PPT 밑에다가 써놨으니까 그냥 한글 텍스트로 보세요.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이해가 좀 안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 학교 학생분들이 이게 도서관 같은 거에서 어떻게 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수업을 만들면서 이제 참고하는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 컴플릿 아마톰이라는 이제 해부학 어플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학교 도서관에 이제 로그인을 해가지고 뭐 전자자료 검색 같은 거를 이제 뭐 찾아보시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돈을 안 쓰고도 이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실 거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뭐 사실 이런 해부학 어플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은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정가로 사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도 막 저렴하게 살 때는 막 진짜로 뭐 천 얼마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뭐 기본 그래도 이제 가격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뭐 할인할 때나 아니면 진짜로 뭐 해부학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어플 하나 있으면은 나중에 좀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학교 도서관 같은 거 한번 참고해가지고 저희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이런 어플들을 다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어플을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해부학적 자세 그리고 이제 뭐 이 근육이나 뭐 뼈 그리고 움직임 그리고 알테리얼, nerve, 커넥티브 티슈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이 근육만 보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근육을 이제 잘라가지고 이게 레이어드 이렇게 이 층층이 무슨 근육이 있고 어떻게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파악하기가 사실 되게 용이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것들은 있으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이렇게 모아 놓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O, I,
A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origin, insertion, action. 그래서 이제 기시, 정지, 그리고 이제 작용 이거에 대해서만 이제 했습니다. 뭐 넬브 그리고 신경 이런 거 신경지배 같은 거는 너무 또 막 여러분들이 처음 만약에 해부학을 접하는 데 있어가지고 막 너무 복잡해지실까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기 때문에 각각의 뭐 위치나 이런 것들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다 보시면은 이제 상부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시피탈 오시피탈본 이게 후두골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뉴클 리가먼트는 이제 항인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스피너스 프로세스는 이제 극돌기라고 하는데 이 경추의 1번에서 6번의 극돌기와 이제 후두골과 항인대 이게 이제 기시죠. 그리고 정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쇄골의 외측 3분의 1 그리고 이제 아크로미온 프로세스 변봉 돌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스카플라의 이제 엘리베이션과 어버드 로테이션 거상과 이제 견갑골 거상과 이제 상방 회전을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부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중요하신 게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체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좀 이제 보시면은 아마 아실 건데 요즘에 좀 거북목이거나 이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상지교차 증후군 같은 거. 이런 분들한테 대부분 나타나는 게 이 근육이 지나치게 과하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군을 이제 많이 이제 힘이 이제 머슬 톤이 엄청 높다 보니까 이 어깨 지금 보시면 엘리베이션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개뼈가 위로 올라가요. 되게 막 올라가 있는 형태로 막 이렇게 있는데 흔히 말해서 한쪽으로 가방을 맨 형태로 그런 식으로 있으신데 이게 처음에 이제 보면은 그런 분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근육의 이제 트리거 포인트 같은 거, 압통점을 찾아가지고 이제 뭐 릴리즈를 해주고 뭐 스트레칭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얘를 막 그냥 이제 막 냅다 막 이렇게 그렇게 풀어버리고 막 신장하는 데만 집중을 하면은 어떤 클라이언트한테는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또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 밑에 있는 여기 이 밑에 있는 이 그룹을 다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이 중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얘네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얘를 그냥 풀어버린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과연 이렇게 얘네들이 만약에 다 이제 안 좋아요. 이쪽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노인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런 현상 이제 보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여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보는 당연히 뭐 경험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꼭 상부 승모근이 과활성하기 때문에 풀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은 가지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커렉티브 엑서사이즈 같은 거 뭐 교정 관련해 가지고는 따로 이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뵐 수 있으면은 좀 이제 정말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근육만 보시면 되시니까. 그리고 이제 미들 트라페주스는 이제 중부 승모근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경추의 이제 7번 극돌기, 그리고 이제 흉추 3번의 극돌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 사진과 같이. 그리고 이제 인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카플라 스파인, 견갑극, 그리고 이제 액션 같은 경우에는 견갑골 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시면은 이 중부 승모근을 만약에 얘네를 이제 걷어내면은 여기에 이제 능형근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카플라 이제 보면 리트랙션에 어떻게 보면 1차 움직임의 1차 근육이라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1차 움직임 근육군. 그래서 이 견갑골의 후인 움직임을 만든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당연히 이 중부 승모근 되게 중요하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로얼 트라페지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부 승모근인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OIA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흉추 4번의 극돌기부터 이제 흉추 12번 극돌기까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 오브 더 스카플라 스파인 이것도 견갑극이라고 하시면 이제 이해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카플라의 디프레션과 이제 어버드 로테이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견갑골의 이제 하강과 상방회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근육이 상당히 길죠. 길기 때문에 모멘텀이 되게 긴 근육이기 때문에 지금 자, 이 그림 보시면은 승모근이 되게 크잖아요, 지금. 그쵸? 그리고 액션도 보면은 지금 겹치는 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어버드 로테이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하부 승모근에 대한 이런 억제나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이 근육근을 좀 못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이 상부 승모근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문제점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지금 보면은 이 하부와 이 중부 이쪽에 대한 트레이닝이 되게 좀 많이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 하부 승모근에 대한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Y 레이즈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 다양한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만약에 얘를 이제 보면은 트레이닝하는 그 프로토콜을 진행을 해도 실질적으로 얘를 쓰는 느낌 자체를 못 받으신 분들이 태반이실 거예요. 이 상부 승모근에 대한 이 과열성화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보면은 운동의 그런 어떻게 보면 모더레이트, 이 강도 같은 거를 좀 조절을 잘 하셔야 돼가지고 하부 승모근은 정말 좀 중요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베이트 스카플라 같은 경우에는 견갑근인데요. 이제 5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경추 1번에서 횡돌기 그리고 뭐 경추 4번 횡돌기 이런 식으로 이제 오리진을 보시면 되시고, 이제 인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측견 그리고 이제 내측견의 삼각과 이제 견갑극 사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카플라의 엘리베이션과 이제 다운워드 로테이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십니다. 견갑골 버상 그리고 이제 하방 회전. 근데 이제 이 견갑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진 같은 경우가 이 경추에 이제 횡돌기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서비컬, 그러니까 목에 이 로테이션 같은 거 일어날 때, 이제 회전할 때, 이 리베이터 스카플라 같은 경우가 함께 수축해서 동작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 근육은 이제 왼쪽, 뭐 오른쪽 이렇게 함께 위치에 하에서요. 이제 경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관절의 이제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이제 좀 많은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갑근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롬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능형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능형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이제 중부 승모근 보셨잖아요. 그쵸? 그 얘네들을 걷어내면은 이렇게 보이는 근육이고, 지금 이 사진을 왜 두 장으로 냈냐면은 이제 롬보이드, 지금 여기 있는 이 메이저와 이 지금 얘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트로 보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OI 같은 거를 제가 이제 해놓지는 않았고 그냥 묶어서 그냥 이해를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되시는데, 이제 뭐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C7부터 이제 T5까지의 이제 스피너스 프로세스, 그러니까 경추의 7번 극돌기에서 이제 흉추 5번의 극돌기, 그리고 이제 인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측연의 견갑끝과 이제 아랫각 사이, 그리고 이제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카플라의 엘리베이션, 그리고 리트렉션, 그리고 이제 다운워드 로테이션, 거상, 그리고 후인, 하방회전 이런 움직임을 만들고요. 이제 능형근은 이제 보면은 견갑골을 이제 후인시켜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거북목이나 어깨 충돌증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견갑골에 이제 보면 문제점들을 가시는 분들의 갖는 분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많이 도움이 되시는, 이걸 강화함으로써 주요 근육군 중에 좀 하나이고요. 능형근은 이제 등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등에 이제 코어 근육이다 이런 식으로. 그만큼 이 능형근이 엄청 중요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 진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뭐 흔히 말해서 뭐 이제 세라토스 안테리어, 그러니까 정거근 같은 경우에 뭐 강화나 이런 운동들이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패시아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이 능형근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해서 정거근 이렇게 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거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강화나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능형근 같은 경우에는 별 한 5개 정도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얘에 대한 이제 트레이닝과 얘가 이제 보면 갖는 뭐 근육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여기 이 견갑골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들을 발생하는 것들에 어떻게 보면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얘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세라투스 안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거근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보면은 사진을 한 장만 냅두면은 이제 잘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여러 면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측면과 이제 전면 그리고 이제 후면에서 한번 보시면 되시고 엄청 크지 않나요? 그래서 얘도 좀 많이 중요하신 근육이고 얘도 이제 길고 그래서 길고 좀 얇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모멘텀이 길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비뼈의 이제 1번에서 8번 외측 표면이고 그리고 이제 인설션은 이제 내측면의 전방 표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은 이제 견갑골의 이제 전인과 이제 상방의 전.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이 전거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카플라이 프로텍션의 그러니까 전인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어깨에 이제 굴곡, 뭐 신전을 만드는 중요한 근육이고 그리고 이 정거근의 이제 강화를 위해서는 좀 이제 다양한 움직임의 운동을 제공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뭐 단순히 그냥 어깨를 그냥 미는 이런 운동보다도 지금 보면은 여기 어워드 로테이션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정거근을 못 쓰시거나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활성화되신 분들은 상부 승모근이 엄청나게 쓰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얘를 좀 이제 활성화를 하려면은 운동 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도 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세라투스 안테리어 이제 엑사이즈를 뭐 워크아웃 이렇게 치시면은 뭐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뭐 월 슬라이드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정거근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같이 뭐 진짜로 운동을 좀 제대로 알고 지도하시는 분들이 아닌 그냥 이제 보면 이 비체육인들이 그냥 동작을 그냥 흉내 냈을 때 사실 얘를 제대로 쓴 느낌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운동 지도하는데 좀 생각보다 큐잉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자, 이제 안테리어 델토이드인데 전면 삼각근이라고 하죠. 남자분들이 아주 환장하시는 이제 어깨 근육인데 이제 전면 삼각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진 같은 경우가 이제 쇄골의 외측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인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각근 조면이라고 거기에 이제 붙거든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면은 인설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 외전과 굴곡 그리고 내전 그리고 이제 수평 내전 이렇게 네 가지를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는데 한번 그냥 천천히 보시면 되시고 이제 중부 삼각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봉돌기 그리고 인설션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근 조면 그리고 이제 액션은 이제 어깨 이제 외전입니다. 그리고 포스테리어 델토이드는 이제 후면 삼각근이죠. 그리고 이제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견갑극 그리고 이제 인설션 같은 경우에는 삼각근 조면 그리고 액션은 이제 어깨 외전 신전 과신전 외회전 수평 외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보시면은 정말 뭐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액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르지만 이제 인설션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외우기는 쉽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삼각근 같은 경우에는 쇄골과 견갑골 그리고 이제 상완골에 부착되어 있는 이제 생각보다 큰 근육이기 때문에 어깨 안정화나 뭐 가동성을 확보할 때 매우 중요한 근육이겠죠? 이 근육은 이제 이 근육이 심부에 위치한 이제 회전근개 근육과 함께 어깨의 움직임을 좀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역할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깨 관절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시는 분들을 엄청 많거든요. 나중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삼각근 이거랑 이제 이 다음 파트에 보실 이제 회전근개 같은 경우에는 좀 주도 면밀하게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팩토럴리스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흉근이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클라비큘러 포션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쇄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얘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스터널 포션이랑 이제 나뉘는데
자, 이제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쇄골의 내측 3분의 1이고요. 그리고 인설션 같은 경우에는 상골의 이두근 고랑입니다. 그리고 액션 같은 경우에는 어깨 이제 처음 이제 어깨 굴 이제 처음에 한 60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터너 포션, 이거는 이제 흉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흉골과 이제 1번에서 6번 갈비연골 이제 오리진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인설션은 상골의 이두근 고랑, 그리고 액션은 이제 어깨 신전 처음 이제 60도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거 마지막 이제 보시면은 이제 대흉근, 이제 쇄골 부분, 흉골 부분 이렇게 묶여 있죠. 이제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이제 액션 같은 경우에 자, 어깨 이제 어덕션, 그리고 인터널 로테이션, 그리고 이제 호리존탈 어덕션, 내전, 수평 내전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예, 대흉근도 마찬가지인데 어깨 움직임에 되게 좀 많이 중요하죠. 이 근육의 이제 경직이나 약화가 어깨에 대해서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좀 많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나 변형을 일으키는데, 흔히 말해서 뭐 가슴 근육이 이제 뭐 타이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문제가 될 거고, 흔히 말해서 뭐 자세 안 좋으신 분들은 이 근육이 많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타이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슴 뭐 근육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뭐 신장시키고 뭐 트리거 포인트를 뭐 릴리즈 해주고 이런 것들도 이 친구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대흉근 같은 경우에도 좀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자, 이 친구 이제 남자분들이 환장하는 이제 광배 근육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진 같은 경우가 흉추 7번에 이제 극상돌기부터 요추 5번에 이제 극상돌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이크럼, 청골, 그리고 일리아 크레스트, 장골른, 그리고 이제 갈비뼈 10번에서 12번. 그리고 엄청나게 좀 길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인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두근 고랑인데, 액션 같은 경우에는 어깨 신전과 내전, 그리고 이제 뭐 과신전, 그리고 내전 등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광배근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넓은 근육이기 때문에 상체의 이제 움직임뿐만 아니라 팔의 움직임에 좀 크게 관여를 하고요. 이 근육은 이제 상완골의 내측에 위치하면서 어깨 내전을 동작을 이제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 광배근에 이제 보면은 뭐 진짜로 이 근육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축이나 뭐 문제점이 생기면은 되게 좀 골치 아프게 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좀 이제 좀 알아두시면 되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테레스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원근인데요. 오리진은 이제 애과연, 그리고 인설션은 이제 소결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에 이제 신전과 내전을 만들고, 이 친구는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는 게 광배근이랑 좀 세트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좀 이제 광배근의 이런 보면 액션 같은 경우를 좀 도와주는 느낌? 그럼으로써 이제 어깨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은 좀 이해가 편하시고요. 흔히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풀업 하시는 분들 할 때 막 이 대원근의 과열성화 때문에 막 진짜로 막 통증을 느끼거나 문제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 친구도 좀 이제 알아두시면은 되게 좀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회 완근이라고 하는데, 오리진은 이제 5회 돌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이거 좀 중요하니까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알아놓으세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인설션 같은 경우에는 이 상완골의 내측 중간이고요. 그리고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 안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5회 완근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흔히 말해서 액션 자체, 어깨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당연히 이해가 좀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이번부터는 이제 로테이터 커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 근개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보면은 얘네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도 한 별 한 10개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얘네들은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 회전근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이제 슈프라스피네투스 이제 극상근이라고 하는데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극상 Y입니다. 포사. 그리고 이제 인설션은 이제 대결절. 그리고 액션 같은 경우에는 어깨에 이제 보면 에이비덕션, 외전 이렇게 이해를 편하게 하시면 되시고 이거에 대한 부가 설명은 이제 다음 파트에 다 몰아서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인설션 보시면은 여기 되게 뭔가 이렇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경봉화 공간이 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흔히 말해서 이 숄더의 임피지멘트 같은 거, 어깨 충돌 같은 거를 이제 보면은 유발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운동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극상근 같은 경우에 진짜 좀 얘는 중요하세요. 얘에 대한 이제 보면은 이 머슬에 대한 이제 움직임 자체나 이제 머슬 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인프라스피네스는 이제 이제 극하근이라고 하는데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극하와고요. 그리고 이제 인설션 같은 경우에는 대결절입니다. 그리고 액션은 이제 어깨 외회전 그리고 이제 수평 외전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극하근 소원근 얘네 둘은 그냥 세트 메뉴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이 다음 파트에서 보세요. 액션만. 자, 테레스 마이너 같은 경우에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내측연, 인설션은 대결절, 그리고 액션은 어깨 외전과 이제 수평 외전. 지금 보시면은 숄더 익스터널 로테이션, 호리존탈 에이비덕션 똑같죠 액션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세트로 보시면 되시고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시는데 자 일단은 이 지금 보시면은 이 외회전 어깨 이 외회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소원근과 이 극하근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운동을 지도를 할 때 되게 뭔가 힘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막 이제 뭐 흔히 말해서 덤벨을 그냥 이렇게 놓고 바깥으로 이제 돌리는 행위를 하는 거를 이제 소원근 극하근 운동이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시고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할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 휴머러스 헤드가 이제 흔히 말해서 앞으로 기운 상태에서 이런 외전 운동을 하면은 솔직히 이걸 백날한다는들 얘네들을 활성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견갑골에 이제 뉴트럴 포지션 같은 거를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이 휴머러스 헤드의 이런 위치 조절을 좀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큐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원근 극하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에 대한 운동에 대해 가지고는 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것도 좀 강추를 드릴게요. 그만큼 좀 중요하고 대부분 어깨 문제가 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원근과 극하근 같은 거를 잘 쓰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제 서브스카플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견갑하근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리진 같은 경우에 견갑하하고 인설션은 소결절 그리고 액션은 어깨 내전입니다. 견갑하근도 마찬가지로 시험근개 하나죠. 견갑골의 내측에 위치해서 어깨 내전 동작을 다양한 각도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은 되게 안쪽에 있잖아요. 되게 또 신기하게.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뭐 견갑하근을 뭐 예를 들어서 풀어준다. 뭐 TP를 뭐 이게 뭐 아통점을 이렇게 풀어준다. 아니면 직접적으로 뭐 펠페이션에서 풀어준다. 이러다가 흔히 말해서 이제 보면 이 견갑학은 막 진짜로 엄청나게 데미지 줘가지고 막 문제 생기는 경우가 엄청 많이 봐가지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제 촉진을 하거나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풀어주는 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대면 수업이었으면은 좀 이해가 되기 편하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건 좀 아쉽네요. 그래서 얘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편이 좋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순서가 잘못됐는데 이거 팩토럴레스 마이너 같은 경우에 이제 소흉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얘별 10개 정도 치셔야 돼요, 얘도.
얘 지금 이제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의 3번에서 5번 전방 표면이고, 인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라포이드 프로세스 5의 돌기, 그리고 액션은 이제 견갑골 하강, 그리고 전인 하방회전, 그리고 이제 안테리어 틸트 전방 경사인데, 이게 이제 신경이 만약에 이게 지금 뼈랑 이 근육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신경까지 다 이렇게 보면은 있는 형태로 본다면은, 이 브라키아 플렉서스 같은 경우에 상한 신경총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소흉근 사이에, 이게 이 만약에 이 소흉근이 뭐 타이트함을 느끼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팔꿈치 그리고 뭐 손목에 이제 보면 뭐 저리는 증상이 발생을 하거나, 흔히 말해서 뭐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 같은 거, 흉곽 출구 증후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제일 키포인트 머슬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으시고요. 제가 안테리어 틸트라 그러잖아요. 전방 경사시킨다고. 그러니까 소흉근이 이제 타이트, 그러니까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은 소흉근이 짧아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날개뼈가 앞으로 기울어요. 그러면 당연히 날개뼈가 앞으로 기울음으로써 견갑골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좀 중요하다. 이 정도는 이완을 하고 이제 보면 스트레칭을 해주는데 있어가지고 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실 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근육은 아닌데, 이 친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케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많이 좀 도움이 많이 되세요, 현장에서요.